사실 오늘 내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어. 넌 어디서 살래? 근데 그레이드가 다르니까 그래.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나라면은 뭔가 이쪽을 선호한다, 저쪽을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해주면 어떨까 싶었어. 내가 예상해 보기로는 응, 요커는 1번일 것 같고, 응. 외노자는 2번일 것 같고, 나는 3번. 어, 어때? 맞아요. 저 비슷해? 2번. 요커는 약간 이 보안이라던가 맞아. 프라이버시라던가 이런 걸 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1번일 것 친구는 같고. 위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위에서 살 거야. 어, 인생이 위로 가. 펜트하우스? 아니, 나는 응, 2번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베란다가 음, 다 뚫려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아, 조금 그거 아쉽고. 막아야죠, 언니. 저런 거 그거 싫어해. 이케아에서 사면 팔아요. 이렇게 막는 거. 3번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건쟁이 말대로 그냥 이게 그 주거가 가진 특징이 아니라 그레이드 자체가 다르니까, 맞아. 1번 뉴욕에 있는 건 나는 사실 뉴욕에 있는 것 자체가 뉴욕에서 살고 싶진 않거든. 정말 그냥 어쩌다 음, 보니까 살게 된 거지. 일을 왜? 하려고 살았다지. 왜 살고 싶지가 왜 않아? 응,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거를 얘기를 하자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응, 응, 뉴욕은 난 일을 하기 좋은 도시지 살기 좋은 도시라고 느껴지진 않거든. 그러니까 응, 여러 가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나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일에 영감을 받기 좋은 도시였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응, 그걸 누리기 위해 감수해야 되는 너무 많은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하긴 어려운 것 같고,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에 살고 싶다. 이 헤르소그 건물에 살고 싶지만, 이거를 그냥 하이라이즈라고, 뉴욕에 있는 하이라이즈라고만 생각을 했으면은 나는 오히려 1번은 살고 싶지 않고, 어, 음, 오히려 3번. 한번 그래, 의외다. 화장실이 어, 확실히 막혀 있진다. 그거 막아주면 계약할게요. 어, 어. 음, 전 3번은 음, 너무 이 프라이버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이게 부대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분쟁이 생길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이렇게 6명이서 거실에서 모여서 먹으면서, 예를 들면 뭐, 야, 저기 분홍집이랑 파랑집이랑 싸웠대. 뭐 이런 얘기 막 할 것 같고, 지금 둘이 안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2번이 좋네요. 네, 나는 이 건물보다 원래 오늘 다른 건물로 니시자와가 한 모리야마 그 건물을 소개해 볼까도 생각을 했었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거든. 2번하고 3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음. 게 더 프라이버시가 더 잘 막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2번이 난 더 잘 막혀 2번. 있을 것 같아. 2번이, 2번이, 2번이 음. 훨씬. 음. 사실 요 건물의 경우에가 약간 지금 봤었던 음, 건물의 좀 다른 버전으로 더 뭔가 뚫려 있을 땐 뚫려 있고 막혀 있을 땐 막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 음, 이것도 평면이 되게 실험적이다. 실험적이지. 그리고 이거 같은 음, 경우는 나갔다 와야 되는 막 그런 공간도 있어. 그러니까. 음, 건물 자체도 이런 식이거든. 화장실이 있다든지 뭐 방이 음. 있다든지. 근데 난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공간 사이에 외부가 있는 음. 것도 물론 음, 춥겠지만 다닐 때. 사실 안도의 스미요시가 그랬던 거잖아, 그렇지, 가운데. 물론 그렇지. 네. 그거는 자기 집이지만, 혼자서 쓰는. 근데 뭔가 이런 데에서 살게 되면, 물론 블라인드 치고, 뭐, 프라이버시를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책 읽고 있으면 그냥 인사라도 좀 하고, 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긴 할 것 같아. 잘 지내요? 라든지, 뭐, 맥주 한잔 할래요? 라든지, 그런 생활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 근데 음, 내가 아까 그 2번, 음. 3번 물어본 이유가 나는 2번이, 3번이 더 그래도 폐쇄적인 공간이 있고, 아, 2번이 어, 그 베란다, 발코니라고 해야 되지, 그치? 음, 여기가 너무 그 수평적으로 쫙 뚫려 있잖아. 음, 그래서 음, 이 끝과 끝까지 그냥, 만약에 아까 그 뉴욕으로 치면은 뉴욕이 격자로 돼 있기 때문에 길이 한 끝에서 저 반대 끝까지 쭉 다 보인단 말이야, 완전 한 번에. 음. 그런 것처럼 이 끝에서 나는 이 베란다에서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이게 가장 아, 매력적인 이 집의 공간인 것 같은데 이게 방에서 방 이동할 때도 물론 방 안에 그 아까 말한 왕궁처럼 뚫려서 방끼리 문으로 이동을 하기는 하지만 음, 그래도 이 베란다 이용했을 때 너무 오히려 3번은 이게 전체가 뚫린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사이 공간으로 뚫린 어, 느낌인데 옆집이랑만 보이면 되니까. 그치. 이거는 너무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보이는 느낌이라서 한 동 전체. 음, 전 여기 살면 이제 이거를 막아야죠. 뭐 아, 이렇게, 나는 그, 박물관에는 계획이 없는 줄 알았어. 이렇게 식물로 이렇게 예쁘게 네, 막아야죠. 그렇군. 그렇죠. 근데 막, 사실 음, 막.
뭐 대부분 한국은 그런 집에서들 살고 있잖아. 아까 그러니까 연호자가 이 집에 100몇 세대라고 그런 거 듣고도 와 그랬는데 사실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3천 세대씩 뭐 몇천 그치. 세대가 한꺼번에 음, 어, 들어가고 거실에서 진짜 블라인드 안 치고 밤에 보면은 저쪽 옆동 아, 다 아파트 보여. 쫙 맞아요, 다 맞아. 보이잖아. 불 켜고 있으면. 새벽에 맞아, 축구 볼 맞아. 때 다 어. 같이 축구 같이 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음, 옆집에 들여다보면 블라인드 안 친 집은 진짜 테레비도 보여. 맞아. 그렇구만. 맞아.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음. 중요하지. 그 창고라고 해야 되나? 창고가 이제 지하에 있어갖고, 음, 거기에 이제 뭘 보관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맥주가 먹고 싶다면 저희 집에 이제 창고에 냉장고 하나 더 있어서 맥주도 거기로 가서 내려가서 저희 집에 이제 1층이긴 한데 내려가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방문을 나갔다가 계단 내려가서 지하로 가서 문 열고 거기서 이제 맥주를 꺼내오는 건데, 정말 귀찮아요. 그래서 어, 저는 어디를 밖에 나가서 가야 된다. 처음은 조금 좋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귀찮아서 계속 남편한테 시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그러는 것 같아. 그 아,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아파트가 너무 편리하잖아. 난 진짜 제일 편리한 아, 것 같거든. 거기에 맞아요. 익숙해져서 살다 보면은 뭐 주택은 물론이고 저런 아까 세지마가 한 주택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는 거에 있어서 되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아까 이런 베란다 공간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음, 그럼 정말 좋을 텐데 아마 지금 아파트에 관련된 주택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주택법이나 그거 관련된 이제 발코니 관련된 법이 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음, 사실 아파트도 다 발코니를 만들 수 있거든. 음, 근데 이 발코니가 어쨌든 공짜로 이제 면적에 안 들어가. 그치. 1.5m 이하는. 그래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공간인데 또 그거를 실내화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법이 또 있는 거야. 그게 발코니 음, 확장 관련된 법인데 그것 때문에 음, 발코니를 만들어 봤자 어차피 다 실내로 그냥 처음부터 확장. 바꿔놓고 분양하는 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거에 또 발코니를 만들 수는 없는 거지. 나는 이미 발코니를 만들어서 이걸 실내화해서 음, 썼기 때문에 또 발코니가 있으면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발코니 없이 그냥 실내, 그냥 딱 유리창 있고, 바깥, 음. 이렇게만 있으니까 사실 현행 진짜 약간 부동산 개념이나 자산으로서 가치가 들어간 공동주택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기에는 현행 법적으로는 아마 지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한국 법이 이렇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건물 벽이고 만약에 발코니 1.5m가 있어. 1.5m가 공짜잖아.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여기를 다 샤시를 치지. 그래서 그치. 실내로 만들잖아. 근데 두 개 층의 경우에 이렇게 테라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응,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계획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 그치. 그게 음, 음, 부산의 어떤 음, 그 공동주택에서 한번 히트라고 그래야 되나? 한번 이렇게 음. 시도가 된 이후로 불편해? 오피스텔이라던가 공동주택에서 엄청나게 이걸 많이 갖다 썼어. 그래서 어, 이런 음, 격자식으로 그래서 만들더라고. 그렇지, 두 개 층 그렇지. 그런 해가지고. 비슷한 음. 것들이 지금 최근에 강남 저기 아, 역삼 네, 쪽인가, 몇 년 본 것 쪽인가에도 하나 같아요. 새로 생기고 음. 있어. 아, 이런 거 봤어. 근데 나는 사실 이제 지금 방금 잔디 아빠가 이야기해 준 게 지금으로선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조금씩 바뀔 거라는 생각은 해. 사실 방금 이야기한 발코니 확장의 첫 번째 이유는 나는 면적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공짜 맞아, 맞아. 면적이라는 감이 음,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첫 번째 전제는 옛날에는 넓은 공간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사람들이 많이 컸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1인 주거에 뭐 네 가족이 산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뭐 6명 그런 가족들이 샀을 때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집이 좀 더 공짜 공간으로 저렇게 샤시가 넓어져서 확장하면 좋지 않아라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가구 수가 줄어들고 뭐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 뭐 자녀가 있어도 뭐 한 명, 그럼 세 명에서 사는 가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평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수요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확장하지 말고 난 그 아파트 앞에는 그냥 발코니 외부가 돼 있는 발코니를 쓸래라는 사람들의 수요도 이제부터는 생길 이미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디자인적으로도 건축가들이 충분히 어프로치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 그런 수요는 충분히 생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짜 약간 디자인, 공간 개념을 되게 중시하는 건축가들은 그렇게 아마 갈 건데, 음, 지금 아마 이제 아파트를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업자들은 그 확장을 하기 전 평면은 사실 방으로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게 만들어 놓고, 어쨌든 음, 기본적으로 확장을 해야만 침대가 들어가고 공간으로 쓰일 수 있게끔 계획을 해놓으니까, 음, 그렇구만.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집이 이상한 집, 처음에는.
음, 그렇게 아예 그냥 계획을 해놓다 보니까 이거야 어쨌든 그냥 그 주택업을 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점차 이제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첫 지금 조금 번째로는 그런 대단지 산업들이 조금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 줄어들어야 돼. 진짜. 그래야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는 되게 좋은 게 음, 이게 상층부에 가면 약간 이렇게 메스가 분절되면서 음, 박스 쌓이는 것 같은데 아래쪽은 물론 그 저 예술 작품, 카푸어 작품도 있고 조금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메스가 있지만 아래쪽은 다른 맨하탄 건물처럼 좀 약간 음, 하이라이즈처럼 똑바로 올라가다가 음, 위로 진짜 혼자 이렇게 약간 솟아있는 윗부분에서 저렇게 분절시킨 게 그냥 단순히 헤르조르가 이렇게 예술적으로 그냥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이 그리드를 하층부에서는 저층부에서는 굉장히 따라왔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오른쪽 사진 보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는 전, 뭐 구조라든지 저런 거 합리적으로 안 가면 많이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음,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겠다. 음, 위가 전 제일 비싸겠다. 상층부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잔디 아빠의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나요? 음, 저의 추측? 내 스타일이 뭘까? 나도 잘 아직 그, 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약간 박스 이렇게. 그치. 일본 말인가? 데꼬복고라고 하지. 일본 데코복고, 말이지. 데꼬복고가 데코복고, 그게 우리도 많이 좋나요? 써. 근데 이게 어, 이렇게 요철이 대충, 많다고 아, 들락날락한다는 거지. 들락날락. 아, 그런 거 좋아하지. 음, 음, 저층보도 그렇고, 재밌는 것 저층부는 같아요. 딱 재밌는 것 같아. 1층만 약간 저층보. 그렇고 중간층이 음. 이렇게 거의 똑바로 올라간 것 통으로. 같아. 커튼롤로. 진짜 이런 데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생 살고 싶지는 않지만, 아,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는 살아보고 싶어. 어, 근데 이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 뮤커가 혹시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재벌 코업인지 뭐 이세딸? 음, 사인지 콘도인지 모르겠거든. 안 찾아봐서. 음, 음, 음. 건쟁이 알아? 이게 이거는 어떤 여기 써 있는 건 그냥 도움이라고 써져 있고, 보통 평수가 제일 작은 게 한 77해배에서 제일 큰 게 200, 제곱미터지. 음, 음. 278제곱미터거든? 그러니까 한 22평에서 한 90평짜리의 집들이 있는 큰 거야. 것도 있고 엄청 큰 것도 있고 그랬을 때 가장 많은 평수는 거의 여기서부터 이 위까지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맨 이 위는 위까지가 펜트하우스 같은데. 한 네. 80평에서 90평대. 그러니까 음, 상당히 부유층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다. 음, 아니, 이거 물어본 이유가 뭐 렌탈이면은 어쨌든 이 건물의 주인이 회사인 거고 아, 콘도면은 개인인 거고 코업도 개인이지만 이제 여러 명의 개인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렌탈이면은 어쨌든 계약이 장기로 가지 않으니까 좀 더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서 그냥 뭐 페이가 높고 뭐 그 우리 페이스톱 체크를 하거든 뭐 인컴의 몇 배 이상 뭐 음, 보통 40배로 체크를 하긴 하는데 내 기억으로 40배였던 것 같아 나 있을 음,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음, 체크를 하는데 이제 그것만 넣으면은 딱히 그런 거 없이 그냥 비용만 지불하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콘도도 뭐 콘도 이제 개인 집주인이 내놓았을 때 들어갈 수 있는데 코업 같은 경우는 그 보딩을 되게 까다롭게 보더라고. 그 입주민들끼리 막 인터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음, 식으로 해서 어, 그냥 근데 이제 그러면서 좀 차별이 생기는 거지. 막 뭐 직업도 보게 되고 인종도 보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진입 장벽이 높은 것 같아. 이게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 근데 지금 이런 평수와 시설과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음, 부자들이 살 것 같은. 위치도 그렇고. 에어비앤비에 안 올라와 있을까요? 이런 건? 올라왔을 약간, 수도 있어요. 어, 뉴코가 봤을 때 뉴욕 맨하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야? 그러니까 센트럴 파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근데 이거 되게 그냥 사람마다 취향이 많이 다를 것 같아. 나는 어, 뉴욕에 살지만 한적한 곳이 꼭 집 앞에 있어야 됐었거든. 그래서 공원 앞에 살고 싶었어가지고 공원 앞을 선택한 거지만 뭐 소호 한복판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음, 트라이베카 쪽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학교 어디 근처에 살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겠네. 너무 그 블락블락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음,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디 사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게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이 선호하는 게 어떤 스타일인지를 맞아.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저 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뉴욕 언니가 살았던 집 앞에 있는 공원에는 밤에 뭐 음. 치안은 괜찮았어요. 뭐 약쟁이라든지 뭐 노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통 이제 공원으로 공원에서 자던지 뭐 공원에 삼삼오오 모여 있던지 좀 밤엔 그렇게 되던데 근데 그 이, 공원이 엄청 크거든. 그러니까 59번부터 정확히 나도 기억 안 나는데 110번인가 아무튼 그럴 거야. 그래서 그 공원도 어떤 공원에 어디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미드타운부터 그래요? 할렘까지 다 공원이거든. 음, 네. 그러니까 미드타운에 있으면 좀 아, 더 안전. 나 있는 데는 사실은 좀 주거 지역이라고 보기는 힘드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그냥 뭐 어디가 될까? 강남역 같은 음, 느낌인 거고, 음, 컬럼버스 쪽은, 뭐, 만약에 어퍼 웨스트라고 치면은, 뭐,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남동? 좀 한적한 음, 한남동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음, 느낌일 수도 있고, 만약에 트라이베카 쪽이라고 하면은, 좀 학교 좋은 동네가 어디지? 뭐, 약간 좀 대치동? 대치동 같은 대치동? 느낌이라고 해야 음, 되나? 잘, 딱 음, 이게 막 이거 느낌은 아닌데 좀 음, 그런 동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이스트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로어 이스트 쪽으로 가면은 좀 성수동 느낌일 수도 있고. 음, 음, 근데 이게 사실은 물론 어느 지역이 좀 더 비싸다 이런 거는 있지만 그 지역 안에서도 싼 집이 있고 뭐 비싼 집이 있고 그렇잖아. 근데 뭐 음, 성수동도 마찬가지로 성수동에 되게 좋은 하이라이즈도 있고 아닌 집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좀 다양한 것 같아. 근데 좀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아까 그렇네. 매니저가 물어본 그 공원도 공원에 어느 쪽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너무 분위기가 달라. 그렇구나.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여기 자기 집을 자가로 사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면 오, 대부분 렌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안에, 이 도시 안에서 주거의 소유 개념은 뭐 일반적으로는 어때? 일단 전세가 없으니까. 근데 음, 또 렌탈 같은 경우는 오래 지낼 사람이 렌탈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음, 왜냐하면은 계속 매달 매달 비용을 내야 되고, 음, 일단 음, 렌탈을 하면은 그 입주민들이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잖아. 거기 다 같이 오래 사는 느낌이 아니니까 좀 그런, 나는 렌탈을 살다가 결국 코업으로 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더라고. 코업으로 가면 음, 여기 이 동네에 오래 살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음, 더 안정적이고 이 사람들이 좀 더 나를 웰커밍 해주고 그런 것도 음, 있지만 단점은 그들이 되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 아, 음, 내가 들어오는 거를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아시아 여자가 들어오는 거를 뭐 아, 직접적으로 싫다고 할 수 없지만 뭐 싫어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그런 차별들은 음, 항상 존재하니까. 어쨌든 맨하탄 안에도 거기서 오래 산 사람들이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살아가는 주거 문화는 있긴 있는 거구나.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아파트를 사고 서울에 살고 싶어 하잖아. 물론 서울도 문화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의 꿈이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살고 싶어 하잖아. 근데 음, 내가 그냥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주 단편적으로 노출되는 이제 맨하탄의 이미지는 예를 들면 이제 막 프렌즈 같은 드라마에서 보면 걔네들도 약간 아파트 같은 데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화쯤 보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하니까 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애 못 키울 것 같고 저쪽 이제 뉴저지로 이제 나갈 거라고 집을 구하러 다니고 뭐 그런 장면들도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사실 음,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서울에 집을 어쨌든 구하고 살았으면은 계속 서울에서 뿌리 내리고 애를 키우고 살고 싶어 하지. 뭐 진짜 나중에 다 애들 다 결혼 시집장가 다 보내고 늙어서 나중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있지만 서울을 빨리 이렇게 벗어나고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아. 그렇네. 그런 게 좀 음. 차이가 있는지. 그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 음,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음, 뉴욕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영어 음, 표현이 있거든. 그 음, 말은 뉴욕 맨하탄 시티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그렇지만 나도 어쨌든 이주한 거지만 근데 나는 외국인으로서 이주를 한 거지만 같은 미국인들끼리도 그 맨하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많이 없어. 물론 뭐 나 가시걸은 보지 않았지만 그 막 어퍼 이스트 웨스트 이쪽에는 거기서 나고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극히 일부분인 것 같고 다 미국인들도 다 다른 주에서 이사 오고 이래서 일단 여기 도시 안에서 일을 하려고 지내다가 정말 잔디아빠 말처럼 뭐 좀 가정이 생기거나 하면은 뭐 커네디컷으로 간다던가 뉴저지로 간다거나 다 빠지는 것 같아.
물론 여기서 이제 모기지라는 게 뭐 약간 주택담보대출. 뭐 약간 그런 건가? 이제 다달이 갚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게 내 집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그 콘도 렌탈 얘기를 한 게 그런 식으로 콘도를 구해놓고 이제 거기에 세를 주는 거지. 쉽게 음, 말하면. 서블렛 같은 거를 음, 주는 거지. 콘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이 서블렛을 주는 거고, 렌탈 같은 경우는 회사가 서블렛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오히려 좀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 투자의 개념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주중에는 맨하탄에 있고 주말에 막 다른 동네로 가는 사람들이 음, 진짜 많아. 그래서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주말에는 무조건 다른 동네로 가더라고. 뭐, 음. 그리고 이제 집이 그렇게 두 개 정도로 있는 분들이 되게 그냥 흔한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하긴 맨하탄에서 생활을 할 정도라면 경제적인 여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포인트는 경제적인 여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 도시에서 사는 게 워낙 복잡하고 너무 음, 정신이 없고 이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쉬고 음, 싶어서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아. 왜냐면 음, 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 도시가 격자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음. 모든 빌딩이 다 도로에 노출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시끄러워. 정말 정말. 이중창이고 좀 높은 데로 가고 옆에 좀 건물이 없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음의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나오자마자 도로잖아. 어디를 가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네. 그래서 아, 나는 또 공원 앞을 찾았던 거고. 그래서 막 어느 동네는 좀 조용하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막 좀 예를 들어서 한국 주거 단지 같은 경우는 정말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만 있고 뭐 다른 게 없잖아. 그냥 그 아파트에 입주민만 차가 들어오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막 이 아까 보여준 하이라이즈도 보면은 그냥 아무리 비싼 건물도 나오자마자 그냥 길가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껴서 다른 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쉴 때는 주말에. 그렇네. 이제 도쿄의 경우에도 도로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그나마 여기가 조금 좋은 거는 그걸로 이제 집값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대로변이 있고, 근데 그 대로가 이제 한국의 대로가 아니야. 한국처럼 막 10차선, 뭐 12차선 이런 대로가 아니고, 여기서 대로여봤자 6차선 정도거든. 우리 집 앞의 경우에도 큰 길이 그나마 2차선, 4차선 이 정도야. 근데 이제 우리 집으로 그러니까 한 뒷블럭으로 오게 되면 그냥 1차선 도로가 있는데 엄청 조용해. 그게 확 달라지거든. 그 차가 있다가 갑자기 한 커플만 딱 들어가도 되게 조용해지고, 이제 거기에 만약에 선형 철로가 있었던 곳이 지하로 묻혀지면 거기는 이제 공원으로 바뀌는 동네가 많아서, 거기는 이제 뉴욕의 하이라인처럼 걸어 다니는 선형 이제 공원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걸어 다니면 되게 기분 좋거든. 근데 그런 게 되게 나의 생활을 되게 변화시킨다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뉴욕에 나도 그냥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여행으로 간 거였지. 근데 방금 요커가 이야기해 준 거를 그냥 생활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피로감이 있긴 하겠다. 음, 거리에 나갔을 때 바로 그렇게 소음이 들린다는 거. 내가 그, 유독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음, 또 음, 거기에 예민한 걸 수도 있고 또 그런 북적북적한가 그런 뭐라지 라이브한 뭔가 그런 선명함 이렇게 나오자마자 음, 바로 소통감 있는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그런 게 또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좀 딴 얘기긴 한데, 최근에 우리 아들이 막 소방차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튜브로 막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음. 미국의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한국 사이렌 소리랑 급이 다르다며. 엄청 아 그래? 데시벨이 완전 다르대. 진짜 사람이 어, 바로 옆에서 못 들을 정도로 걔네들은 사이렌 소리가 엄청 커서 그런 음. 것들이 이 도시의 저희 길들을 달리면서 건물들 바짝바짝 붙어 있는데 음.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다닐 거 아니야. 진짜 스트레스긴 하겠다. 촘촘하게 있으니까 소방서도 거의 음, 몇 블록 하나 하나씩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음, 집을 볼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소음이었어. 그냥. 음. 어, 이게 직접 가보지 않으면은 이 집에 소음이 어느 정도 들릴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냥 음, 위치상으로. 나도 그때 막 집을 많이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우리 집 옆에 높은 건물이 많은데 저층에 살고 이러면 뭔가 더 시끄러운 게, 그 시끄러운 게 어, 이 길에서 있는 시끄러움이 아니라 옆 건물에 부딪혀서 막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어, 그런 어,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럴 고층에 수 살아도 있겠다. 어, 그거를 많이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 고층에 살아도 음. 옆에 건물이 어떤 데가 어떤 방향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되게 민감한 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 그런 사이렌 소리 같은 게.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다. 전혀 생각을 안 해봤었던 부분인 것 같아. 이 정도의 소음은. 그러게. 나는 그러면, 소음 진짜 음, 열심히, 소음과 채광 그 두 개를 어, 제일 많이 봤는데, 하긴, 그러다 어, 보니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올라가더라고. 음, 그쵸. 그래서 나는 처음에 내 버짓 안에서 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집들은 다 햇빛이 안 들어오는 줄 알았어. 어, 근데 버짓을 올리니까 빛이 아, 조금씩 어, 들어오더라고. 그렇구나. 그치. 야,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도시 아니야. 변호사는 집 볼 때 뭘 가장 중요시 여겨? 아마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하면 딱 좋을 것 같다. 집 볼 때 가장 중요시 아, 여기는 부분.